퇴원하게 되면 퇴원약을 또 처방받게 되는데 어떤 약을 또 처방받게 되나요? 보통 이제 퇴원할 때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퇴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네. 보통은 받아가시게 되고요. 보통 퇴원 후 한 2주 남짓 지나면 이제 첫 외래가 잡히는데요. 병원에 빨리 와봐야 되는 경우, 걱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분 절제하신 분이랑 전절제하신 분들이랑 안내가 조금 다릅니다. 퇴원이 정해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또 생기는데요. 퇴원하면서 생기는 많은 걱정들, 궁금증들을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원하게 되면 퇴원약을 또 처방받게 되는데요. 어떤 약을 또 처방받게 되나요? 보통 이제 퇴원할 때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퇴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불편한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네. 보통은 받아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소화제 종류 이런 것들을 처방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이 좀 의심이 된다든지 좀 우려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통상 신장 수술은 이제 깨끗한 수술, 이제 그 감염의 우려가 없는 수술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퇴원 후 한 2주 남짓 지나면 이제 첫 외래가 잡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 집에 계신 환자분들이 언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또 혹시 또 외래를 좀 빨리 당겨야 되는 어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이 퇴원하시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게 이제 상처 부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밥을 다 빼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상처 부위 드레싱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네. 또 실밥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실밥 빼고 하는 일반 외래를 보통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대기 지방이라든지 좀 오기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댁 근처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네. 이제 소독하고 실밥 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네.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빨리 와봐야 되는 경우, 걱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네.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네. 당연히 와 네.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소변에 피가 갑자기 많이 난다든지 수술한 부위가 통증이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가 만져봤을 때 후끈후끈 뜨끈뜨끈하게 네. 그런 이제 열감이 열감이 느껴질 때. 있고 상처 부위가 좀 멀고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네. 이럴 때는 좀 확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분 절제하신 분이랑 전절제하신 분들이랑 안내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100에 한두 분 정도는 뒤늦게 출혈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퇴원하시고 이제 뒤늦게 출혈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 그게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그때가 제일 네. 흔하게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흔한 증상은 소변에 갑자기 피가 많이 나온다든지 네. 옆구리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러면 네.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된다고 설명을 네. 드립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오시면 네. 저희가 이제 대퇴동맥을 타고 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가지고 피나는 부위만 딱 이렇게 틀어막는 색전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크게 수술을 하거나 뭐 크게 뭐를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경우에는 빨리 오셔가지고 네.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네.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는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네. 활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게 더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종양이 컸고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이런 그 분들한테는 퇴원할 때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도 용 쓰지 말라고 너무 막 변비 있고 그래서 막 힘쓰다 보면 또 혈관이나 이런 게 또 터지거나 터질 수 이런 있으니까. 가능성이 더 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변을 좀 묽게 하는 약도 좀 처방하고 네. 환자분들한테 좀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또 비행기 타는 거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한 2주 정도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네. 이 기간에는 장기간 비행기 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 부위 상처 때문에 혹시 이제 샤워 같은 거는 언제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특수한 그 드레싱 재료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냥 그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게 통상 다 쓰는 건 네,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실밥을 빼고 하루 정도 음. 지나면 그냥 바로 샤워 정도를 하실 수 네, 있고요. 네. 뭐 그렇게 하고 한 3, 4일 뭐 이렇게 음. 충분히 더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탕모욕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수술 후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술 끝나고 퇴원했을 때 이제 운동량 같은 거 이제 활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환자분들마다 뭐 네. 다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는 뭐 전절제랑 부분절제가 조금 다른데 전절제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있던 이런 분들 말고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전절제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주 정도 지나고부터는 음.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 보는 정도 네. 업무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분 절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안정을 하시라고 제가 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 네. 그다음에 뭐 좀 무리한 이제 활동 직장 생활 이런 거는 네. 그래도 한 2, 3개월은 좀 쉬시는 게 좀 좋을 네.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전절제 하신 분들도 흔히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이쪽만 이렇게 좀 부풀러 오른다. 네. 이런 분들이 꽤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면 그 밑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 일단은 다 절단이 되는 잘려지니까. 거거든요. 절단이 네. 되니까 그쪽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복근,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잘리니까 이쪽은 이제 긴장도가 풀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복압이 있을 때 이쪽은 딱 받쳐주고 있는데 이쪽은 그게 안 조금 되니까. 좀 힘을 못 받으니까 좀 이게 부풀러 오르는 거죠. 네. 이게 부풀러 오르는 상태로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네. 그냥 고착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복대를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하시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복대는 이제 크게 개복 수술했을 때는 뭐 길게는 3개월, 뭐 짧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 침습 수술 하신 분들은 복대를 그렇게까지 오래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부풀러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만지면 남의 살 같다 네, 그러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아래쪽이 뭐 찌릿찌릿하게 아프다든지 따끔따끔거려서. 네. 뭐 이런 이상 감각이나 무감각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이 절제됐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뭐 전절제든 부분절제든 신장을 이제 제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빈 공간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기들이 조금 또 이동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사람 몸은 네. 이제 뭐 로봇처럼 뭐 네. 딱딱한 기구로 이렇게 돼 네,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뭐 그대로 뻥 뚫려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장이라든지 다른 장기들이 그냥 그 공간을 다 메우게 되고요. 네. 뱃속은 항상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로 네. 다 이제 밀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암 수술을 하고서 이제 퇴원을 하면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가 오는데요. 이제 직장 복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암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뭐 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일단은 일상 복귀, 직장의 복귀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서 조금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볍게 앉아서 사무 보는 일을 하신다든지 네.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빠르면 2주, 뭐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뭐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귀 기간이 늦을 수 있죠.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퇴원 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외래 진료 때는 수술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실 겁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수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범위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